회사에서 그런 비전,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내가 비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굉장히 저는 비전이 있는 친구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저하고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꼭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지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몰랐다. 거예요. 그렇군. 제가 이미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대표님들, 임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정말 그 있는 직원들하고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정말 정말 그렇게 비전 있는 친구라면 계속 관리하고 팔로업 해주고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커리어 개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존리 대표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그 또 한 분의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 7년 전? 7, 8년 전에 그 여성 금융 네트워크인가요? 거기서 뵙고 여성의 그런 그 유리천장 그거를 깨뜨려야 되는 그런 세미나에서 만나 뵌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근데 최근에 의식 전환이라는 책을 쓰셔서 의식 전환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책도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리어에 야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송 대표님. 네, 그 책 제목이 의식 전환이라고 하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굉장히 좀 재미났어요. 네. 그 제목이 의식 네. 전환. 이게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깨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네, 뭐 그 말씀하시는지. 내용도 분명히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어, 이제 음, 주로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쌓게 됐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가정의 삶을 그냥 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저 아이도 또 셋을 낳고, 근데 이렇게 좀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좀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커리어를 이제 쌓으면서 정말 그 뭐 물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좀 놓여 있는 거는 맞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번 책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뭐 과거를 뭐 기반으로 아니면 뭐 선입견, 뭐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본인의 어쨌든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남성들도 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더더욱 여성들은 그 정말 그 정말 강력한 좀 비전 이 그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야심찬 그런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고 그 비전을 반드시 커리어 비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 삶의 비전도 같이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생각이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생각이 예. 그리고 생각을 이제 이런 그 외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뭘 잘할 수 있고 본인의 가능성을 좀 찾고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쪽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의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좀 내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한테 네, 그 비전의 중요성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은 일이라도 그 도전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거. 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그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남하고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남이 안 한 거 하고 싶다. 네, 창업도 하고 싶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볼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죠. 특히 네. 이제 여성 이슈가 됐을 때 네,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여대의 그 대학원생들한테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 금융 전공하는 그 MBA 프로그램인데 그게 폐쇄를 한대요.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저는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크게. 네. 그래서 하나는 그 금융교육, 네, 네, 또 하나는 창업 정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키느냐, 여성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여성 이슈에 대해서 네. 여성들이 그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 우리 딸들이 읽어야 되겠다. 네, 젊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따님들을 위해서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좀 비전을 이제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굉장히 그 좋은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게 돼서 너는 언젠가 CEO 할 수 있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P&G라는 그런 기업에 제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사장 될 사람들을 이번에 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제 비전이 딱 생긴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는 보통 한 15년서부터 25년 사이에 사장이 될 사람들을 뽑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로드맵을 보여주더라고요. 재미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갑자기 제 비전이 이제 딱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한두 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을 그래서 이제 있어요. 기업에 맞아요. 상당히 주고 싶은 메시지도 결국은 이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정말 그 한마디 누구든 이런 CEO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저 로드맵들을 좀 보여주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걸 그렇죠. 하게 되면 언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맞추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누구나 그 포텐셜이 비전이 있다는 포텐셜이 거예요. 있다라는 저는 그거가 중요하네요. 굉장히 몰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9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안 돼서 채 안 돼서 이제 정말 대표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저는 해외 어사이먼트도 가고 아이들 다 데리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여성도 굉장히 그런 강력한 비전이 있으면은 정말 그 비전을 갖고 주변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 해요.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되고 네. 생각을 작게 하는 사람은 작게 되죠. 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제가 처음 직장을 잡은 게 저는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핏마익이라는 회사였는데 나중에 네. 이제 KPMG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입사하면은 이제 제일 높은 파트너가 저 뉴욕에 있었을 때 뉴욕의 제일 높은 파트너가 새로운 이제 그 회계사들을 점심을 사게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건물에서 그 펜트하우스 거기서 너무 비싼 식당에서 이제 사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제 처음이자 맞아요. 이제 나중에 그때부터 네. 월급도 별로 안 올라가면서 뭐 처음에 멋있게 이제 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파트너가 그 기억에 남는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그 네가 그 고객 서비스를 한다든가 뭘 할 때 그러니까 그 내가 보스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스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네가 보스라고 생각을 해라. 네, 그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보스에서 잘 보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보스라 그러면 이런 걸 원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르라고 했던 게 인상이 나왔고 네. 근데 실제로 그때 한 10명 정도가 그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해 준 사람이 그 제일 높은 파트너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재미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어쨌든 문화가 일단은 성과와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친구의 가능성만 보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게 하나 메시지고 이제 음. 두 번째 이제 비전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혜택을 받기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무도 나한테 뭐 어떤 비전을 주지를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이 일을 아니면 이 삶을 한 3년에서 5년, 10년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식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존니 대표님 그런 거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어떤 세계가 벌어질 거고 어떤 환경이 될 것인지를 이제 본인이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실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의 가능성을 이제 딱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아이도 셋 낳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를 저는 이제 이제 사실 30대 때 다 낳았죠. 셋을 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해외 어사이먼트도 손들고 자청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거를 좀 더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에는 일본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본사 본사를 미국 사고. 네, 본사를 갔고 그렇죠, 일본은 이제 아시아 지사를 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뭐 아주머니랑 시어머님이랑 저도 이제 그렇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나 우리 아이가 벌써 큰 애가 벌써 32이에요. 32살인데 걔가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한국에서 막 학원을 막 만약에 다니고 그랬으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를 잘 못 느끼고 그럴 수 살았을 있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다 학원을 안 가잖아요. 또 엄마들도 막 일하고 그러는 그렇죠.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유, 아이 우리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걔가 학교 끝나면 거기는 무조건 집에 가니까 집에서 이제 아줌마랑 동생들을 많이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반드시 꼭 남편과 시부모님의 뭐 지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전그 아이도 결국은 나의 한 큰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존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있으면서 저도 도움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저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삶에 굉장히 큰 비전을 저는 좀 달성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뭐 그래야 될 사실은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이제 다르기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근데 이제 예. 고정관념이죠. 내가 아이 낳고 하면 이거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 이제 예. 그럴 필요가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게 삶이란 게 이렇게 획일적인 것 같지는 그러니까요. 않아요. 예. 예.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성공하려면 뭐 결혼도 어떤 거 포기해야 되고 뭐 아이 낳는 것도 당연히 포기해야 네.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남성들도 좋은 커리어에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이 여성도. 그럼요. 예, 좋은 정말 커리어에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예, 그렇죠.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도 도와주고 어떤 면에서 정부도 같이 도와줘서 양육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되면 여성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 임원의 그 비율이. 그럼요. 네. 거의 그러니까 없죠. 한 30%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이 회사 들어갔는데 네. 회사에서 그런 비전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내가 비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굉장히 저는 비전이 있는 친구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저하고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꼭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지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몰랐다.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안 거. 되고 자기는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제가 이미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대표님들, 임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정말 그 있는 직원들하고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정말 정말 그렇게 비전 있는 친구라면 계속 관리하고 팔로업 해주고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커리어 개발 그 플랜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꼭 그러니까 잡 로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직무를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변경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평가 대표이사 평가에도 그게 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단은 좀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비전에 대한 인재 개발에 대한 선포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아까 좀 30% 말씀드린 게 제가 한 10, 저밖에 임원이 아니었을 때를 좀 돌이켜서 보면 굉장히 제가 상징적인 인물로 되더라고요. 그냥 뭐 여성 그렇죠. 여성 임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 이후로 막 이제 몇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한 30% 40%가 되니까 성과자로 저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성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상징적인 그냥 사람이다. 약간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다가 이제 30% 되니까 저도 이제 성과자로서 역할을 이제 저도 보이고 그분들도 보이고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30%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있다가 네. 한국 회사에 일하게 되면서 가장 내가 생각했던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네. 게 이제 미국은 이제 CEO하고 점심을 먹거나 하면은 네. 그 옆에 앉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장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저 크게 되려면 네. 사장하고 친해야 된다는 건 적극성이 네. 있는데 네.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으면 기둥 뒤에 숨어서 앉게 되고 그러는 거 네. 보면서 우리가 너무 특히 여성들이 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좀 큰 기업에서도 제가 이제 좀 또 자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나섰을 때 여러 가지의 올 수 있는 후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나중에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질투가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질서라는 게 있고 반드시 자기 상사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특히 같아요. 여성들은 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렇지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특히 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핸들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뭐 나선다라는 뭐 그런 또 이미지도 또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적인 거가 이제 그 회사에서도 좀 해결이 좀 돼주고 좀 더 오픈하고 좀 투명한 그런 문화가 좀 같이 좀 돼주면서 여성들도 본인들의 이제 그런 꿈을 또 회사에게도 적극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이런 자기의 그 계획들을 좀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된다면 저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변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한 40대까지 한 50대까지 어떻게든지 버텼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그러면 훨씬 그 본인이 좋을 갖고 있는 때가 좋은 자질과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기여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책을 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썼습니다. 제가 일했던 한국 회사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 적극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나도
고충을 알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회사도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적극적인 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던